최근 연구에서는 티아민이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런 것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티아민 보충이 당뇨병 환자의 혈통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방금 커피 마시는 데도 피곤하네요.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에 바쁘다고 대충 먹고 저녁에 또 야근에 시달리는 당신. 그런데 요즘 자꾸 까먹는 일이 많아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자주 헐고 이러진 않나요?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혹시 몰라 나름 관리한다고 운동도 하곤 하는데 몸이 무겁고 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의 숨은 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타민 B 결핍증인데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비타민 B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못 먹는 직장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의외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비타민 B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즉 비타민 B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와야 하는 영양소이죠. 비타민 B는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사에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신진대사의 조율자 혹은 윤활유로 부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는 8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8가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딱 3종류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1입니다. 티아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체에서 에너지 대사와 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 비타민 B1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피로물질인 젖산도를 줄여주고요. 때문에 최근에 무기력하다면 비타민 B1이 부족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역할로는 신경세포의 기능과 자극의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하죠. 때문에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간 멍청해져요. 아까 타이틀 이야기죠. 최근 연구에서는 티아민이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런 것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티아민 보충이 당뇨병 환자의 혈통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다음은 B6입니다. 피리독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작은 단위죠. 요것의 합성과 분해에 필요한 효소, 요거의 보조인자로 B6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이 안 나려면 요걸 잘 챙겨야겠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라고 부르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분 조절과 신경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혈액 생성에도 관련을 하는데요. 헤모글로빈 합성에 기여를 하고 적혈구 생산을 돕고 산소 운반 기능을 향상을 시킵니다. 고기를 먹어야 피가 차요. 면역 기능 강화 효과도 있는데요. 림프구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서 면역 반응을 향상을 시킵니다. 또 중요한 역할은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조절을 합니다. 혈중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농도를 감소를 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산물인데요. 이게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망가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농도가 높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B6에서는 다른 비타민 타입들과는 다르게 주의하실 점이 이 친구는 하루 100mg이 넘게 드시면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이상 드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이렇게 드시다 보면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인데요.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DNA와 RNA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핵산의 합성을 돕는데요. 이 핵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죠. 여기에 이제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DNA, RNA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신경기능 유지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신경세포의 수초 형성에 필수적이고요. 신경의 전달 속도를 향상을 시킵니다. 신경세포의 수초는 일종의 절연체 같은 건데요. 신경세포 간의 축삭이라고 불리는 연결을 이런 형태로 감싸서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의 소모를 줄여줍니다.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축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적혈구생성을 촉진하여서 빈혈을 예방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B6와 다른 듯 비슷한 느낌이 있죠.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B12가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분들에게서는 늘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때문에 비건이시라면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피가 차요. 비타민 B의 취득 경로로는 음식의 형태를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을 합니다. 주로 육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생선과 해산물, 유제품 등의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징적으로는 비타민 B9, 이 엽산이죠. 의 경우에는 과일, 녹색 채소, 곡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타입들과 조금 구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니까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B를 보충을 하려면 약간 제대로 된 조리가 필요한 식자재들이 대부분이죠. 해서 아까 인트로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별로 시간이 없죠. 고기를 먹어야 피가 차요. 이러다 보니 이제 보충제에 눈을 돌리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6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용량이나 복용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팁을 드리면 식전에 먹는 것이 유리하고 자기 전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빼고는 정말 문제 찾기가 어려워요. 수용성 비타민이어서도 그렇지만 소화장애나 설사 정도의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이 좀 보호가 되고요. 특별히 엄청난 양의 메가도스를 하시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섭취를 하셔도 큰 트러블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